장한별의 이름이 한국 럭셔리 광고 시장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무명전설 최종 3위였던 가수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신차 대변인으로 발탁됐고 계약금은 약 7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우승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통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끝나면 가장 큰 광고와 관심은 우승자에게 향한다. 그러나 이번 선택은 달랐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본 것은 순위표의 숫자가 아니라 장한별이라는 사람이 가진 품격 신뢰감 구매력 있는 팬덤, 그리고 브랜드와 맞닿은 깊은 이미지였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자동차 광고가 아니다. 트로트 오디션 출신 스타가 한국 럭셔리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장한별은 MBN 무명전설에서 최종 3위에 올랐다. 숫자로만 보면 정상의 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그를 평가했다. 무대 위 순위는 3위였지만 럭셔리 브랜드가 원하는 얼굴로는 가장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번 계약이 주는 가장 강한 충격이다. 이제 스타의 가치는 몇 위를 했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브랜드의 철학과 자연스럽게 맞는가, 누가 실제 소비층의 신뢰를 얻는가, 누가 오래 기억되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장한별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이 주로 보여주던 친근하고 대중적인 이미지와 다른 결을 갖고 있다. 치대생 출신이라는 안정적이고 지적인 배경,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며 쌓은 국제적 감각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세련된 매너와 절제된 감정 표현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프리미엄 트로트의 상징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장한별의 노래에는 과장된 몸짓보다 깊은 울림이 있고 그의 표정에는 순간적인 유행보다 오래 남는 품격이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맞아떨어졌다. 럭셔리 브랜드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브랜드의 분위기와 철학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는가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진 이미지는 성공 신뢰, 기술력 절제된 품격이다. 장한별이 보여준 차분한 카리스마, 지적인 분위기,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대 태도는 이 가치와 강하게 연결된다. 특히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서사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힘을 만든다. 그는 갑자기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다. 안정적인 길을 뒤로하고 음악을 선택했고 해외 활동 속에서 성공과 좌절을 모두 겪었고 다시 한국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름을 증명했다.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만 사지 않는다.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산다. 고가의 수입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자신의 시간과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고객이 차량을 선택할 때 느끼는 감정 역시 단순한 소유욕만은 아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 쌓아온 노력, 지금의 위치를 조용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장한별의 무대가 가진 깊이와 절제된 감정선은 바로 그 심리를 건드린다. 그는 크게 소리치며 소비되는 스타가 아니라 조용히 오래 남는 사람이다. 지금의 럭셔리 시장이 원하는 얼굴도 바로 그런 사람에 가깝다. 장한별의 팬덤 역시 이번 계약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트로트 팬덤은 더 이상 방송을 보고 박수만 치는 수동적인 소비층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음원 콘서트 광고, 굿즈, 지역 행사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소비 집단이다. 특히 장한별의 팬덤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점보다 질적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구매 결정권이 높은 중장년층, 전문직 자영업자, 고소득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럭셔리 브랜드가 원하는 핵심 고객층과 상당히 겹친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요 고객층 역시 40대에서 60대 사이의 고소득 전문직 기업가, 임원 성공한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을 자신의 취향과 성취,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브랜드 모델도 단순히 젊고 화려한 스타보다
신뢰감과 깊이 안정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더 설득력 있게 작용할 수 있다. 장한별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A급 배우나 K-팝 스타와 다른 경쟁력을 보여준다. 그는 폭발적인 화제성만으로 움직이는 스타가 아니라 실제 구매층의 감정과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인물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선택은 한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정교하게 읽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한때 광고 시장은 젊은 세대의 화제성과 소셜미디어 파급력에 집중했다. 하지만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 실제 구매력을 가진 핵심 소비자는 여전히 중장년층이다. 특히 한국의 50대와 60대는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자산을 축적했고 자녀 교육과 주택 마련이라는 큰 부담을 어느 정도 마친 뒤 자신의 삶을 위해 지갑을 여는 세대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장한별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구매층의 감성 자부심, 그리고 조용한 성공의 욕망을 겨냥한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단순히 인기 있는 얼굴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리를 겨냥한 것이다. 최근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업계에서 주목받는 조용한 럭셔리와 올드머니 트렌드도 장한별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 과시적이고 눈에 띄는 화려함보다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이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다. 장한별의 슈트핏 낮고 안정된 목소리, 세련된 무대 매너, 쉽게 흔들리지 않는 표정은 이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번 발탁은 단순 광고 모델 선정이 아니라 신차 대변인이라는 위치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는 차량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의 감정을 대신 전달하는 얼굴이 된 것이다. 이번 계약은 트로트 장르의 위치도 다시 정의한다. 그동안 트로트는 대중적이지만 고급 브랜드와는 거리가 있다는 편견을 받아왔다. 그러나 무명전설 이후 트로트 스타들은 단순히 중장년층의 오락을 담당하는 가수가 아니라 실제 소비시장을 움직이는 문화자산으로 떠올랐다. 장한별의 메르세데스 벤츠 계약은 트로트도 럭셔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장르의 한계를 넘어 이미지와 팬덤 구매력과 브랜드 철학이 만나는 순간 트로트 스타도 수입차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 장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승자 독식 구조에도 균열을 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1위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한별은 최종 3위라는 결과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제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우승자가 가진 대중적 상징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 브랜드는 숫자만 보지 않았다. 브랜드는 장한별이라는 사람이 가진 결 팬덤의 구매력,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이미지를 봤다. 결국 이번 계약은 순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무대의 결과와 시장의 선택은 언제나 같지 않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내부의 전략 변화와도 이번 발탁은 맞물린다. 2026년 7월 신임 사장 쉬린 에미라 체제 출범을 앞두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지위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리테일 오브 더 퓨처 모델 도입을 통해 고객 접점을 브랜드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히 차량을 홍보하는 모델보다 고객과 브랜드 사이에 감정적 신뢰를 만들어주는 대변인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 장한별은 바로 그 심리적 연결 역할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은 것이다. 수입차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BMW, 테슬라, 렉서스 같은 경쟁 브랜드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더 이상 이름값만으로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제 구매층의 감성과 브랜드를 연결하는 정교한 타깃 마케팅이다. 장한별의 발탁은 이런 변화 속에서 나온 계산된 카드다. 그는 단순히 방송 화제성으로 소비되는 인물이 아니라 고급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세대에게
신뢰와 품격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얼굴이다. 장한별의 이미지는 자동차를 넘어 남성 하이엔드 패션 시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비스포크 슈트 브랜드, 클래식 명품, 라인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와의 협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젊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단기간 소비되는 스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설득력을 얻는 타입의 아티스트다. 럭셔리 산업이 원하는 것은 순간적인 폭발력이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신뢰와 품격이다. 장한별은 바로 그 방향에 가까운 인물이다. 무대에서 보여준 차분함과 16년의 서사가 만나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된 것이다. 결국 장한별의 7억 원. 메르세데스 벤츠 계약은 단순한 광고 계약이 아니다. 이것은 순위의 시대에서 이미지의 시대로, 화제성의 시대에서 구매력의 시대로, 대중적 인기의 시대에서 브랜드 철학의 시대로 넘어가는 상징적 사건이다. 무명 전설에서 그는 3위에 머물렀지만 럭셔리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선택받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 연예계와 광고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제 스타의 가치는 단순히 얼마나 크게 떠올랐는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더 오래 기억되는가? 누가 더 깊은 신뢰를 주는가? 누가 브랜드의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우승의 왕관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선택은 장한별이 가진 또 다른 왕관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것은 숫자로 매길 수 없는 품격이고 16년의 시간으로 증명된 진정성이며 한국 럭셔리 시장이 지금 가장 원하는 새로운 얼굴이라는 이름의 왕관이다. 무대 위에서는 3위였지만 시장에서는 1순위가 된 순간 장한별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프리미엄 아이콘으로 올라섰다. 이번 계약이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순위는 잠시 보이는 숫자였지만 장한별이 남긴 이미지는 시장이 직접 선택한 가치였기 때문이다. 더 날카롭게 보면 이번 선택은 광고 시장의 질문을 바꿔놓았다. 예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더 많이 검색되는가가 중요했다. 누가 방송 직후 가장 큰 화제를 만들었는가가 모델 선정의 기준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7억 원 규모로 알려진 이번 계약은 다른 기준을 보여준다. 브랜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클릭수가 아니라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다. 장한별은 그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 그는 자극적인 논란으로 시선을 끌지 않는다. 빠른 유행에 기대지도 않는다. 대신 오래 버틴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과 자신의 길을 끝까지 밀고 온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설득력을 보여준다. 무명 전설에서 장한별이 보여준 강점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무대를 과하게 흔들어 놓는 참가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곡이 끝난 뒤에도 잔상이 오래 남는 참가자였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고 표정은 절제되어 있었으며 무대 위 동작은 과장보다 균형에 가까웠다. 이런 이미지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잘 맞는다. 고급 브랜드는 너무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남는 완성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사용자의 성취를 조용히 드러내는 품격으로 말한다. 장한별의 이미지가 바로 그 언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소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장한별 카드는 더 현실적이다. 이 세대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 물건을 사지 않는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맞는 이야기를 찾고 자신의 취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얼굴을 원한다. 젊고 화려한 스타가 주는 에너지도 분명 가치가 있지만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는 신뢰와 안정감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장한별의 팬덤 안에 전문직 자영업자, 고소득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은 그래서 중요하다. 광고 모델을 보는 사람이 곧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면 브랜드 입장에서 이것보다 강력한 연결고리는 없다. 이 계약이 기존 A급 스타들을 압도했다는 표현도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다.
장한별이 모든 배우나 케이팝 스타보다 더 유명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감정과 더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브랜드는 가장 시끄러운 스타가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얼굴을 골랐다. 그리고 그 얼굴이 하필 무명전설 3위 출신이었다는 점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는 방송 순위가 상업적 순위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중투표의 결과와 구매 시장의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장한별의 16년 서사는 여기서 결정적인 힘을 갖는다. 16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한 사람이 꿈을 붙들고 버티기에는 충분히 길고 포기할 이유를 수없이 만날 만큼 무거운 시간이다. 그는 치데라는 안정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음악을 선택했다.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을 쌓았고 해외 무대의 기회와 한계를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다시 한국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세웠다. 이 과정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말하는 장인 정신 완성도 오랜 시간의 축적이라는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얼굴만 빌린 광고가 아니라 서사까지 결합한 브랜딩으로 읽힌다. 트로트 시장에도 이 사건은 큰 신호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대중성은 강하지만 고급 브랜드와는 거리가 있다는 선입견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의 트로트 팬덤은 소비력과 충성도를 동시에 갖춘 시장으로 성장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팬들은 움직인다. 음원을 듣고 공연장을 채우고 광고 제품에 반응하며 지역 행사와 굿즈 시장까지 연결된다. 브랜드가 이 힘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장한별의 사례는 트로트 스타가 단순한 방송 출연자를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의 얼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성공이면서 동시에 장르 전체의 위상 변화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선택이 조용하지만 강한 방식으로 한국 광고계의 기준을 흔들었다는 점이다. 이제 광고주는 단순히 인지도만 보지 않는다. 팬덤의 연령대, 소비력 브랜드, 적합성 장기 이미지, 논란 가능성 대변인으로서의 안정감까지 종합적으로 본다. 장한별은 이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인물로 보인다. 그는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다. 고급스러움을 설명할 때 부담스럽지 않고 성공을 말할 때 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 균형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브랜드와 맞닿는다. 결국 이번 7억 원 계약의 핵심은 하나다. 장한별은 프로그램의 우승자는 아니었지만 브랜드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정확한 답이 되었다. 최종 3위라는 숫자는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만든다. 숫자로는 3위였지만 이미지로는 1순위였고 방송의 결과보다 시장의 선택이 더 크게 움직인 순간이었다. 장한별의 이름 앞에 이제 붙는 수식어는 단순한 오디션 출신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와 럭셔리 팬덤과 구매력 16년의 서사와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 곳에서 연결한 새로운 상징이다. 그래서 이 계약은 광고계가 장한별을 선택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시장이 새로운 스타의 기준을 선언한 장면이다.